할아버지, 새아빠 팔에 뱀 그림이 있어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7살 손주가 그린 그림일기 한 장,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30년 형사 경력의 할아버지가 놓칠 리 없었죠. 겉으로는 자상한 척하며 딸과 손주를 속이고 있던 재혼 남편.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은 어른들이 보지 못한 진실을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과연 그 그림일기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가족을 지켜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주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저는 30년 동안 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7살 손주가 가져다 준 거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딸 미영이가 재혼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죠. 새 사위 정수 씨는 겉으로 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손주 지우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지우 데리고 놀러 와도 될까요? 미영이가 전화로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1시간 후 지우가 제 집에 도착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우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30년 동안 범죄자들과 씨름하며 딱딱해진 제 마음도 이 작은 손주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지우, 오늘은 뭐라고 놀까?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지우가 작은 손으로 그림 일기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로 그려오는 그런 일기장이었죠. 와, 우리 지우가 그림을 참 잘 그렸네. 처음에는 그냥 칭찬해 주려고 들여다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집 안 풍경이 그려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엄마와 지우가 있고 한쪽 구석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의 팔에 뭔가 검은 줄무늬 같은 게 그려져 있었어요. 지우야, 이 그림에서 이 아저씨는 누구야? 제가 새 사위로 보이는 인물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새아빠요. 할아버지, 새아빠 팔에 뱀 그림이 있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뱀 문신.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수없이 봤던 그 문신 말이에요. 뱀 그림? 어떤 뱀이야? 이렇게 생긴 거요. 지우가 손가락으로 구불구불한 모양을 그어 보였어요. 그 모양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제가 X약 조직 독사파 수사를 담당했을 때였어요. 그 조직원들은 모두 팔에 특별한 뱀 문신을 새기고 다녔거든요. 경찰이 그들을 식별하는 중요한 단서였죠. 지우야, 새아빠가 언제 그 뱀 그림을 보여줬어? 목욕할 때 봤어요. 그런데 새아빠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독사파와 관련된 문신이라면 지우야, 새아빠가 다른 특별한 것도 가지고 있어? 응, 까만 가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방은 절대 만지면 안 된대요. 검은 가방. 이것도 예전에 X약 조직에서 사용하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X약을 검은 가방에 숨겨서 운반하는 거죠. 제 손이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딸의 재혼 남편이 그런 사람일까요? 지우야, 새아빠가 그 가방을 들고 어디 가는 걸 본 적 있어? 네, 밤에 가끔 나가요.
그런데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만나더라고요. 이상한 아저씨들과의 만남. 점점 의심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그림 일기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봐요. 그 페이지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방 안에서 남자가 작은 봉지들을 만지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 봉지들은 하얗게 칠해져 있었어요. 지우야, 이건 뭐야? 새아빠가 하얀 가루를 작은 봉지에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밀가루라고 했어요. 밀가루.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게 밀가루일 리 없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정말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형사의 직감이 모든 것이 수상하다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딸이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한 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행복해했거든요. 지우야, 이 그림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 있어?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냥 낙서라고 했어요. 역시 미영이는 아이의 그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새아빠한테도 보여줬어? 네. 그런데 새아빠는 웃으면서 지우가 상상력이 좋다고 했어요. 상상력이 좋다고.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정수 씨는 아이의 그림을 보고도 태연하게 둘러댄 거였어요. 그때 지우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봐요. 그 페이지에는 정수 씨로 보이는 남자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상한 기호 같은 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지우야, 이 그림은 뭐야? 새아빠가 밤에 전화할 때 봤어요. 계속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말? 물건 준비됐다. 다음 주에 넘긴다. 이런 말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물건이라는 표현, 넘긴다는 말. 이건 명백히 불법 거래를 암시하는 은어였어요. 여러분, 30년 형사 경험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딸의 새로운 행복을 제가 망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새아빠가 조금 무서워요. 무서워? 왜? 가끔 엄마가 안 볼 때 저한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해요. 아이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제가 지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딸의 재혼 남편 정수 씨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지우를 집에 보낸 후 저는 오랫동안 그 그림 일기를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에 담긴 진실들이 하나하나 제 앞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30년 형사 생활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가장 작은 단서가 때로는 가장 큰 진실을 말해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 손주가 그려준 이 그림들이 바로 그런 단서였던 거죠. 지우의 그림 일기를 본 다음 날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그림들이 맴돌았거든요. 특히 뱀 문신과 검은 가방, 그리고 하얀 가루.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아침 일찍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제 지우가 아버지 댁에서 잘 놀았나요? 응, 우리 지우 참 착하더라. 그런데 미영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 남편이 범죄자일 수도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우가 그림 일기를 보여줬는데 정수 씨 팔에 문신이 있다고 하더라. 아, 그거요? 예전에 젊었을 때 새긴 거래요. 지금은 후회한다고 하시던데요. 미영이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미 정수 씨에게서 설명을 들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떤 문신인데? 잘 모르겠어요. 복잡한 무늬 같던데. 아버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더 캐묻자 미영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날 오후 미영이가 정수 씨와 함께 제 집을 방문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이상하게 긴장이 됐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수 씨가 밝게 인사했어요. 여전히 자상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어서 와. 앉아.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은근히 정수 씨의 팔을 관찰했어요. 긴팔 셔츠를 입고 있어서 문신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소매 끝에서 뭔가 검은 선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지우가 어제 여기서 뭘 했어요? 미영이가 물어봤어요. 그냥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 그림 일기 보여드렸죠? 요즘 학교에서 매일 그리라고 해서. 응, 봤어. 우리 지우가 그림을 참 잘 그리더라. 그때 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 상상력이 정말 풍부해요. 가끔 엉뚱한 걸 그려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엉뚱한 걸 그린다고? 아이가 본 것을 그대로 그린 건데 말이에요. 어떤 엉뚱한 걸 그리던? 제가 일부러 무심한 척 물어봤어요. 글쎄요. 아이들은 원래 상상으로 그리는 거니까요. 때로는 실제와 다르게 그릴 때도 있잖아요. 정수 씨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아이의 그림을 믿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아이들은 원래 상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우도 가끔 없는 걸 있다고 그리기도 하고, 딸마저 아이의 그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어요. 그래도 아이들 눈은 어른들보다 순수하잖아. 있는 그대로 보는 경우가 많아. 제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지우를 너무 믿으세요.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억지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정수 씨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미영아, 정수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그냥 너를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 정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후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지우가 말하기를 정수 씨가 밤에 자주 나간다고 하던데 회사 일로 야근이 많아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무슨 일 하는데? 무역업이요. 수출입 관련 일을. 무역업. 합법적인 사업이지만 동시에 불법 물품을 숨기기 좋은 업종이기도 했어요. 정수 씨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제가 미영이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한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우 이야기했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수 씨가 갑자기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뭔가 더운 것처럼 행동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뱀 문신이었어요. 검은 잉크로 새겨진 구불구불한 뱀이 그의 팔뚝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뱀의 모양이
20년 전 독사파 조직원들이 새기던 그 문신과 똑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문신이 독특하네. 제가 일부러 관심 있는 척 말했어요. 아, 이거요? 젊었을 때 충동적으로 새긴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서 제거할까 생각 중이에요. 정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어디서 새겼어?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큰 문신을 새기고서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죠. 그때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문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엔 문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어요. 정수 씨가 다시 소매를 내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지우가 이상한 말 하지 않았나요? 요즘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이상한 말? 그냥 아이들이 가끔 실제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정수 씨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지우가 뭔가 말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별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은 제 의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이네요. 아이가 어른들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른들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전 독사파 사건 자료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당시 수사 자료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자료를 펼쳐보니 역시 맞았어요. 정수 씨 팔에 있던 문신과 독사파 조직의 상징 문신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제가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형사로서의 직감은 제가 맞다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수 씨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어요. 정수 씨의 문신을 직접 확인한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혼자만의 의심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기회가 왔어요. 미영이가 급한 일로 병원에 가야 한다며 지우를 제게 맡기고 간 거예요. 아버지, 정수 씨가 회사에 있을 때 지우 좀 봐주세요. 오후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걱정하지 마. 지우와 단둘이 있게 된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새아빠랑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그냥요. 아이의 대답이 예전보다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뜻이야? 새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지우가 제 무릎에 앉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새아빠가 그 까만 가방 들고 어디 가는 거예요? 역시 검은 가방이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그 가방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언제 가는 걸 봤어? 어젯밤에도 갔어요. 엄마가 잠들고 나서. 혼자 갔어? 아니요.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같이 갔어요. 이상한 아저씨. 공범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아저씨는 어떻게 생겼어? 키가 크고 머리가 짧아요. 그리고 팔에 새아빠랑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같은 조직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우야, 새아빠가 그 가방에서 뭘 꺼내는 걸 본 적 있어?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어요. 하얀 가루를 작은 봉지에 나눠 담고 있었어요. 언제?
지난주 토요일 밤이에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새아빠 방에서 소리가 나서 살짝 봤어요. 토요일 밤, 미영이가 일찍 잠든 시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때 새아빠가 뭐라고 했어? 저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건 밀가루야. 빵 만들려고 준비한 거야 라고 했어요. 밀가루. 하지만 누가 밤중에 밀가루를 작은 봉지에 나눠 담을까요? 그리고 새아빠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비밀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명백히 수상한 행동이었어요. 지우야, 무서웠어? 조금. 새아빠가 그때 표정이 무서웠어요. 아이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우 앞에서는 참았어요. 지우야, 새아빠가 전화할 때 하는 말 들은 적 있어? 네. 이상한 말 많이 해요. 어떤 말? 물건 준비됐다. 다음 주에 넘긴다. 조심해서 가져가라. 이런 말이요. 전형적인 X약 거래 은어였어요.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지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서재로 갔어요. 할아버지, 종이 좀 주세요. 그림 그릴래요. 그래, 여기 있어. 지우가 크레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지우가 그리고 있는 건 우리 집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림 한쪽 구석에 이상한 방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지우야, 이 방은 뭐야? 새아빠가 가끔 가는 곳이에요. 어디에 있는데? 우리 집 지하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절대 가면 안 된대요. 지하실. 미영이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수 씨가 거기서 뭘 하는지는 몰랐어요. 지하실에서 뭘 하는 걸 봤어?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 코가 아픈 냄새요. 톡 쏘는 화학 냄새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X약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냄새 말이에요. 지우가 계속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지하실 그림 옆에 여러 개의 작은 상자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상자들은 뭐야? 새아빠가 지하실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까만 봉지에 쌓여 있어요. 언제 가져와? 밤마다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없어져요. 매일 밤 물건을 가져왔다가 아침에 없앤다. 이건 명백한 유통업자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그때 지우가 그림에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새아빠가 만나는 아저씨들이에요. 어젯밤에도 3명이 왔어요. 어디서 만났어? 지하실에서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던? 이번 물건이 좋다. 돈을 더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요. 품질을 논하고 가격을 협상하는 완전한 거래 현장이었어요. 저는 지우의 그림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하나하나 범죄의 증거가 되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새아빠가 요즘 엄마한테는 어떻게 해? 좋게 해요. 엄마 앞에서는 항상 웃어요. 너한테는? 저한테는 가끔 무서워요. 특히 제가 뭔가 물어보면 정수 씨가 미영이 앞에서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지우야,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새아빠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야 라고 했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정수 씨를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했어요. 그때 지우가 마지막으로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새아빠가 어젯밤에 이상한 말 했어요. 뭐라고? 곧 큰일을 할 건데 그때까지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큰일. 뭔가 대규모 거래나 사건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더 이상 지켜볼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와 엄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를 믿어. 그날 오후 미영이가 지우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때가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예전 동료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예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저는 먼저 20년 전 기억을 정리해야 했어요. 지우의 증언과 제가 본 것들이 과거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실히 해야 했거든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저는 서울 강남서에서 X약 수사를 담당했어요. 그 당시 독사파라는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었거든요. 독사파는 정말 교묘한 조직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동남아시아에서 X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어요.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뱀 문신이었어요. 조직원들은 모두 팔에 똑같은 모양의 뱀 문신을 새겼어요.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서로를 알아보는 표식이었죠. 20년 전 그놈들과 똑같은 수법이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당시 수사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독사파의 대표적인 수법은 이랬어요. 평범한 가정에 스며들어서 의심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였어요. 특히 재혼한 가정을 노렸어요. 새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가족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정수 씨가 미영이와 재혼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어. 당시 독사파 조직원들은 대부분 무역업이나 수출입업에 종사한다고 허위 신고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물건을 들여오고 내보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정수 씨도 무역업에 종사한다고 했어요. 완전히 일치하는 패턴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독사파의 또 다른 특징은 가정집 지하실을 은신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X약을 소포장하고 거래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X약을 제조하기도 했어요. 지우가 말한 톡 쏘는 냄새도 그때와 똑같았어요. X약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의 냄새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연관이 있어. 저는 당시 독사파 사건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2003년 독사파 대규모 검거 작전 때 일부 조직원들이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상 정보가 자료에 남아 있었는데 김정수, 설마 이놈이? 자료에 있던 도주자 중 한 명의 이름이 김정수였어요. 딸의 재혼 남편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신체적 특징도 거의 일치했어요. 특히 왼쪽 팔에 뱀 문신이 있다는 기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2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건가.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제 딸이 20년 전 제가 쫓던 범죄자와 결혼한 거였어요. 당시 김정수는 조직 내에서 배송책이라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X약을 소분해서 소매상들에게 공급하는 일이었죠. 지우가 본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업무였어요. 그때 기억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김정수는 특히 교묘한 놈이었어요. 평범한 가정인처럼 위장하는 데 능했고 가족들조차 속이는 연기력이 뛰어났어요. 20년 전에도 그놈은 결혼한 상태였어. 자료를 더 뒤져보니 김정수는 당시에도 기혼자였어요. 부인과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조차 남편의 정체를 몰랐다고 했어요. 검거 작전 당일 김정수는 가족들에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어요. 그 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김정수는 행방불명 상태가 됐어요. 그놈이 20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다시 나타난 거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가 미영이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독사파는 항상 재혼 가정을 노렸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접근해서 새 아버지 역할을 하며 의심을 피하는 게 그들의 상투적 수법이었거든요. 미영이도 표적이 된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딸이 범죄자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순수한 손주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시 독사파 조직의 또 다른 특징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조직이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 가차없이 증거를 인멸했어요. 때로는 가족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지우가 너무 많이 봤어. 위험할 수 있어. 아이가 본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만약 김정수가 아이의 증언을 위험 요소로 판단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당시 독사파 수사를 함께 담당했던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 형사님? 오, 최 형사.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혹시 독사파 사건 기억나? 그럼 잊을 수 있나? 20년 전 그놈들 말이지? 그때 도망간 김정수 말이야. 혹시 그 후 소식 들은 적 있어? 김정수? 왜 갑자기 그놈 얘기를? 저는 박 형사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의 재혼 남편이 김정수일 가능성, 지우가 목격한 증거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문신까지. 이런 젠장, 그놈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던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맞는 것 같아. 최 형사, 이건 혼자 처리할 일이 아니야. 바로 신고해야 해. 그런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증거는 나중에 찾으면 돼. 일단 가족들 안전이 우선이야. 박 형사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그리고 현재 X약 수사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고마워. 정말 급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형사 생활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20년 전에 놓친 놈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형사로서의 사명감과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 할아버지로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될 때였어요. 박 형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20년 전 기억과 현재 상황이 계속 엇갈리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딸과 손주의 안전이 걱정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미영이에게 직접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릴 수는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시간 될 때 아버지 집에 좀 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신데.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워. 혼자 와. 지우는 어떻게 해요? 정수 씨가 봐주면 안 될까? 정수 씨는 오늘 회사에 나갔어요. 지우 데리고 갈게요. 1시간 후 미영이가 지우와 함께 왔어요. 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지우를 먼저 다른 방에서 놀게 한 후 미영이와 단둘이 앉았어요. 미영아, 아버지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봐. 네. 정수 씨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어.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설마 또 정수 씨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미영아, 아버지는 30년 동안 형사로 일했어. 그런 아버지가 괜히 의심하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지우가 그린 그림들과 아이의 증언들을 설명했어요. 뱀 문신, 검은 가방, 지하실에서의 수상한 활동들. 아버지, 그건 지우가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미영이가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럼 정수 씨 팔에 있는 문신은 뭐야? 아버지가 직접 봤어. 그건 그냥 문신이잖아요. 요즘 문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미영아, 이건 그냥 문신이 아니야. 저는 20년 전 독사파 사건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 문신을 봐. 정수 씨 팔에 있던 거랑 똑같지 않아? 미영이가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설마 정수 씨의 본명이 김정수일 가능성이 높아. 20년 전 아버지가 수사했던 X약 조직원이야. 그럴 리 없어요. 정수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미영이가 격하게 반발했어요. 미영아, 아버지가 거짓말하겠어? 지우가 본 것들이 다 증거야. 아버지는 왜 그래요? 왜 제 행복을 망치려고 하세요? 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가 없으면 저와 지우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는 그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정수 씨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미영아, 아버지도 내 행복을 빼앗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안전이 더 중요해. 안전이요? 정수 씨가 저한테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김정수라면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 저는 20년 전 독사파가 어떤 조직이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했는지, 그리고 가족들조차 위험에 빠뜨렸던 사례들을. 그런 조직원이 왜 저와 결혼했겠어요? 위장이야. 평범한 가정에 숨어들어서 의심을 피하는 거야. 미영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아버지, 정말 확실해요? 100%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정황상 틀림없어. 그때 지우가 거실로 뛰어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미영이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우가 제게 와서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왜 울어요? 새아빠 때문이에요?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었어요. 지우야, 잠깐 저쪽 방에서 놀고 있을래? 지우가 다시 나간 후 미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신고요? 그럼 정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를 받아야지. 만약 진짜 범죄자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하면 정수 씨가 억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미영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만약 아버지 말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아버지가 직접 확인해 볼게. 하지만 그동안 너와 지우는 조심해야 해. 조심한다는 게 뭐예요? 일단 정수 씨한테 이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지우도 더 이상 정수 씨와 단둘이 있게 하면 안 되고. 미영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말이 맞다면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바보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믿은 거잖아. 하지만 지우에게 위험한 사람을 데려온 건 저예요. 미영아, 자책하지 마.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형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최 형사, X약 수사대 김 형사님과 약속 잡았어. 오늘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대. 고마워.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현직 형사들과 상의해 볼게. 그러니까
그동안 절대 정수 씨한테 눈치 주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지우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서 자는 게 어때? 그럼 정수 씨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적당한 핑계를 대. 지우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돌봐주겠다고 하든지. 알겠어요. 미영이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현직 형사들과 만나서 전체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들도 제 추정에 동의했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했고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세요? 딸의 행복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죄책감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가족들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X약 수사대 김 형사와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김 형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최 선배님,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김 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최근 몇 달 동안 독사파 잔당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작년부터 동남아 루트로 들어오는 X양량이 급증했어요. 그런데 유통 조직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김 형사가 컴퓨터를 켜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작년 하반기부터 X약 사용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공급처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화면에는 서울 강남 지역의 X약 유통 현황이 나와 있었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체포된 소매상들을 조사해 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공통점이요? 모두 뱀 문신을 한 중간 공급업자에게서 물건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김정수가 맞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공급업자가 최근에 가정을 꾸렸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재혼한 여성과 아이까지 있다고. 그게 제 딸일 가능성이 높네요. 김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배님,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만약 김정수가 맞다면 20년 만에 독사파 핵심 인물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김 형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선배님,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화면에 나온 건 CCTV 화면이었어요. 며칠 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촬영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화면 속에 정수 씨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밤 10일시경이에요. 이 건물은 예전부터 X약 거래 장소로 의심받던 곳이거든요. 정수 씨가 검은 가방을 들고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다른 화면에는 정수 씨가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들어갈 때와 달리 가방이 없었어요. 뭔가를 전달하고 나온 거로 보이네요. 김 형사의 설명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더 확인해 볼게요. 김 형사가 다른 CCTV 화면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선배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정수 씨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총 3명의 남자들이었는데 모두 수상해 보였어요. 저 남자들 신원 확인됐나요? 네, 모두 X약 관련 전과자들이에요. 그중 한 명은 작년에 출소한 독사파 조직원이고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수 씨는 분명히 김정수였고 여전히 X약 조직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 형사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어요. 선배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뭔데요? 김정수의 활동 범위를 분석해 봤는데 선배님 딸분 집 근처가 거점이에요. 화면에 나온 지도를 보니 미영이 집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에 모든 거래 장소들이 몰려 있었어요. 지하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하실. 지우가 말했던 그 지하실이 X약 보관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김 형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최근 3개월간의 통화 기록이었어요. 김정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추적해 봤더니 매일 밤 특정 번호들과 통화하고 있어요. 통화 시간들을 보니 모두 밤 10시 이후였어요. 지우가 말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통화 내용은 확인 안 됐나요? 아직은 안 됐어요. 하지만 통화 패턴을 보면 분명히 거래 관련이에요. 김 형사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김정수의 통화량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급증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뭔가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우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곧 큰일을 할 거다라는. 선배님,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가족분들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김 형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김정수의 집에 감시를 붙이고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게요. 그럼 딸과 손주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해요. 하지만 김정수가 눈치채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정수 씨가. 정수 씨가 지하실 열쇠를 바꿨어요. 뭐? 오늘 오후에 자물쇠 업체가 와서 지하실 문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정수 씨가 저한테 절대 지하실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명백히 경계 태세에 들어간 거였어요. 지금 정수 씨는 어디 있어? 회사에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저 정말 무서워요. 미영아, 진정해. 지금 지우는 어디 있어? 옆에서 놀고 있어요. 좋아. 지금 당장 지우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와. 그럼 정수 씨가. 핑계는 아버지가 생각해 줄게. 일단 빨리 와. 전화를 끊고 김 형사에게 말했어요. 상황이 급해졌어요. 김정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당장 작전에 들어가야겠네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들이 더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20년 전 놓쳤던 김정수를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했어요. 미영이와 지우가 제 집에 도착한 건 오후 4시경이었어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무서워요. 정수 씨가 지하실 열쇠를 바꾸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 앞으로 절대 지하실에 가면 안 된다. 위험한 물건들이 있다고 했어요. 위험한 물건들. 이제는 자신도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분간 집을 비울 거라고 했어요. 집을 비운다고? 큰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을 자주 다녀야 한다고. 김정수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처럼 말이에요. 그때 지우가 제게 와서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새아빠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해? 오늘 아침에 큰 상자들을 지하실에서 꺼내서 차에 실었어요. 상자들을? 네, 아주 무거워 보였어요. 혼자서는 못 들고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증거를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즉시 김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김 형사님, 김정수가 증거를 옮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지하실에서 상자들을 빼냈다고 해요. 그럼 지금 당장 가봐야겠네요. 선배님도 함께 오실 수 있나요? 딸과 손주를 어떻게 하죠? 안전한 곳에 두시고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미영이에게 설명했어요. 미영아, 아버지가 형사들과 함께 정수 씨를 조사하러 가야 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다려. 절대 집에 가면 안 돼. 아버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수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여전히 딸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때였어요. 1시간 후, 저는 김 형사와 함께 미영이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X약 수사대 팀원들이 이미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김정수는 지금 어디 있나요? 30분 전에 집에 들어갔어요. 검은 SUV를 타고 왔는데 동승자가 2명 더 있었어요. 동승자들은 모두 독사파 관련 인물들이에요. 이제 현장을 급습할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 김정수가 저항하면 어떻게 하죠? 주변에 일반인들도 있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게요. 그때 감시 중이던 팀원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김정수 일당이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큰 가방들을 들고 있어요. 완전히 도망가려는 거네요. 김 형사가 작전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출동하자. 놓치면 안 돼. 여러분,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김정수와 다시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집에 접근했어요. 김정수와 동료들이 차에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김 형사의 외침과 함께 수사팀이 일제히 나타났어요. 김정수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저를 알아봤어요. 최 형사. 20년 만이군, 김정수. 저는 차분하게 그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 김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김정수가 아니라 박정수예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고. 김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김정수, 당신을 X약 제조 및 유통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때 김정수의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포위된 상태라 금세 붙잡혔어요. 차 안을 수색해보죠. 수사팀이 SUV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곧 트렁크에서 큰 가방들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김 형사가 가방을 열어보자 안에서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포장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 밀가루인가? 제가 냉소적으로 물어봤어요. 김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가방에서는 현금 다발들과 거래 장부가 나왔어요. 완벽한 증거네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실도 수색해야 해요. 당연하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정수가 새로 달았다는 지하실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김정수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영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긴급 수색 영장이 있어요. 김 형사가 서류를 보여주자 김정수는 어쩔 수 없이 열쇠를 내줬어요. 지하실 문이 열렸을 때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쪽 벽에는 X약 제조 장비들이 즐비했고 다른 쪽에는 완성된 X약들이 포장되어 있었어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김 형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20년 전보다 더 조직적이에요. 벽에는 거래처 연락처들과 공급 일정이 적힌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큰 거래 D-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일 후에 대규모 거래가 있을 예정이었네요. 다행히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지하실 한쪽에서 지우의 그림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죠? 김 형사가 그림들을 보며 물어봤어요. 제 손주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김정수가 가져간 모양이네요. 그림들을 자세히 보니 아이가 본 것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정말 정확하게 관찰했네요. 그래서 김정수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김정수를 차에 태우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어봤어요. 왜 내 딸을 이용했어? 김정수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벽한 위장막이었어요. 재혼 가정의 새 아버지.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럼 미영이에 대한 감정은 거짓이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냥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정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후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변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범죄는 범죄였어요. 20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가족들을 속였잖아. 김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김 형사가 말했어요. 선배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딸과 손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미영이와 지우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영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딸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정수 씨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앉아. 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지우는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의 추정이 맞았어. 정수 씨는 정말 김정수였어. 미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체포됐어? 응. 지금 경찰서에 있어. 그럼 정말로. 미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지하실에서 발견된 X약들, 제조 장비들, 그리고 김정수의 자백까지. 2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을 재개한 거야. 미영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바보가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야. 그때 지우가 갑자기 그림을 들고 우리에게 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지우야. 미영이가 눈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지우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새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미영이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저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우야, 새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경찰 아저씨들이 데려갔어. 그럼 우리 집에 안 와요? 응, 안 와.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 때문에 새아빠가 잡힌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우가 진실을 말해줘서 할아버지가 엄마와 지우를 지킬 수 있었어. 그럼 제가 잘한 거예요? 응, 정말 잘했어.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가족을 도왔다는 것만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럼 정수 씨가 저에게 한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던 건가요? 그건 아버지도 모르겠어. 사실 김정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다는 그 말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형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선배님, 김정수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정수가 추가로 자백한 내용이 있어요. 선배님 딸분과 관련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 소리예요? 직접 와서 들어보세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금 가야 해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미영이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김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정수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 김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김정수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정수가 말하기를 처음에는 정말 선배님 딸분을 이용하려고 했대요. 그건 이미 들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고 해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김정수가 3개월 전부터 조직에서 빠지려고 했대요. 뭐라고요? 선배님 딸분과 지우 때문에 범죄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다고 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지하실에서 X약 제조를? 그게 문제예요. 조직에서 빠지려고 하니까 보스가 협박했대요. 김 형사가 녹음기를 틀어줬어요. 김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미영이와 지우가 너무 소중해졌거든요. 하지만 보스가 협박했어요. 가족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녹음을 듣는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최근의 활동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해요. 조직에서 완전히 빠지기 위한 마지막 거래였대요. 믿을 수 있나요? 확인해 봤는데 김정수가 3개월 전부터 조직 보스와 갈등이 있었던 게 맞아요. 김 형사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통화 녹음을 들어보니 김정수가 계속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보스가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계속하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김정수가 진짜 개과천선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김 형사가 또 다른 녹음을 틀어줬어요. 지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아이가 위험할 수 있어요. 보스가 아이를 없애려고 할지도 몰라요. 김정수가 조직 보스에게 지우를 보호해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김정수가 지우를 지키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김정수가 지우를 위협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아이에게 비밀이라고 한 것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조직 사람들이 알면 위험하니까. 저는 김정수와 직접 대화하고 싶어졌어요. 김정수와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조사실에 들어가자 김정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최 형사님, 정말이야? 미영이를 사랑한다는 게? 김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나는 X약 조직원이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김정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조직에서 빠지려고 했던 것도 미영이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제가 더러워 보였거든요. 지우는? 지우는 제가 갖지 못했던 순수함이었어요.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김정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조직에서는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했고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쫓던 범죄자가 이제는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법은 법이었어요. 그가 무슨 이유가 있든 범죄는 범죄였어요. 미영이에게 뭐라고 전해줄까? 김정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딸에게 이 복잡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김정수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딸에게 이 복잡한 진실을 모두 말해야 할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빛이 아직 켜져 있는 걸 보니 미영이가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영이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딸 옆에 앉아서 천천히 김정수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 조직에서 빠지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지우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미영이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 눈물을 닦기도 하면서요. 그럼 정수 씨가 정말 저희를 사랑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특히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는. 미영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화를 내야 해요? 아니면 이해해야 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거든요. 미영아, 내 마음에 따라해. 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정수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원한다면 가능할 거야. 며칠 후 미영이는 김정수와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저도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면회실에서 김정수를 마주한 미영이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저희와 함께 있던 시간들은 연기였어요? 김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 몇 줄을 빼고는 모두 진심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지우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요.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그리고 이 순수한 아이와 당신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조직에서 나오려고 했던 것도 저희 때문이에요? 네. 당신과 지우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못했잖아요. 제가 너무 약했어요. 조직의 협박을 이겨낼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미영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정수 씨, 아니, 정수 오빠. 오빠라는 호칭에 김정수가 놀랐어요. 진심으로 저희를 사랑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미영아,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든 마지막에는 진심이었다는 거.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지우와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고 오빠도 죗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김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지우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주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집에 돌아와서 지우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우야, 새아빠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왜요?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아야 해.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어봤어요. 그럼 새아빠가 저를 사랑한 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그건 진짜였어. 그럼 왜 나쁜 일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를 해. 그런데 실수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새아빠가 다시 올 수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은 어려울 거야. 지우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새아빠가 좋았는데. 지우야, 새아빠도 지우를 정말 사랑했어. 그 마음만은 진짜였어.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도 미영이도 그리고 저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몇 주 후 김정수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특히 미영 씨와 지우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두 분에 대한 제 마음만은 진실이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는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미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더 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경험을 무시해서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아버지 말씀을 믿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우도 정말 대단했어. 그 작은 아이가 모든 진실을 알려준 거야. 맞아요. 지우가 그린 그림들이 우리를 구해준 거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진짜 잘한 거 맞죠? 응, 정말 잘했어. 지우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야. 그럼 저도 할아버지처럼 형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지우는 뭐든 될 수 있어.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순수한 눈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진실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나이나 경험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봄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가족도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처음 몇 달 동안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고 자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가끔 미영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같은 답을 해줬어요. 순진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했던 거야. 하지만 딸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고 지우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지우는 오히려 어른들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아이들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이었죠. 할아버지, 저 새로운 그림 그렸어요. 어느 날 지우가 새 그림 일기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공원에서 놀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이번에는 무서운 게 없어요. 다 좋은 것들만 그렸어요. 지우의 밝은 웃음을 보면서 아이가 진정으로 회복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우야, 그런데 새아빠 생각 안 나?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가끔 생각나요. 그런데 슬프지는 않아요. 왜? 할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새아빠가 저를 사랑한 마음은 진짜였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순수한 지혜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30년 형사 생활을 마감한 후에는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아버지, 무슨 책 보세요? 미영이가 제가 보고 있던 책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아동 심리학 책이야. 왜 갑자기 그런 책을? 지우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저는 아이들의 증언을 전문적으로 듣고 분석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 아동 전담 상담관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거죠. 아이들의 순수한 눈이 때로는 어른들이 놓치는 진실을 본다는 걸 깨달았거든. 정말 좋은 일이에요, 아버지.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사건에서 아이들의 증언을 듣고 분석하는 일을 도와줬어요. 지우의 경우처럼 아이들의 그림이나 말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제가 도와준 사건이 뉴스에 나왔을 때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처럼 저도 나쁜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지우가 꼭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 김정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미영이가 안부를 묻곤 했어요. 교도소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그는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고요. 어느 날 미영이에게 김정수의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정수 오빠가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했어? 미영이가 편지를 읽어줬어요. 미영아, 지우야, 그리고 할아버지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께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우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 말씀 잘 들으라고 전해주세요. 미영이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정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답장을 써도 될까요? 내 마음이야. 지우도 그림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것도 좋겠어. 저희는 김정수에게 안부 편지를 보냈어요.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그가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어 따뜻한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4월, 저희는 가족 소풍을 갔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사진 찍어요. 지우가 벚꽃 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사진을 찍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희는 위험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니. 아버지, 진짜 다행이에요. 미영이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뭐가? 아버지가 계셔서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미영아,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지우가 그린 그림들도. 우리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벚꽃 꽃잎을 모으며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지우의 순수한 눈이 우리를 구해준 거야. 네, 아이들의 눈은 정말 순수해요. 어른들이 놓치는 걸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우가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그림에는 경찰 모자를 쓴 지우가 나쁜 사람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지우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꼭 그런 사람이 되렴. 여러분,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7살 손주가 그린 그림 일기 한 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가장 작은 목소리가 때로는 가장 큰 진실을 말한다는 것, 순수한 눈은 어떤 거짓도 꿰뚫어 본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힘은 경험이나 지식보다도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30년 형사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우의 그림 속에서 위험 신호를 읽어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이 모든 일을 통해 저희 가족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우는 매일 그림 일기를 써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그림이 아니라 행복한 그림들만 가득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지우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이의 작은 그림 하나가 한 가정을 구해냈듯이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